2023년 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왜 개정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주택의 전입세대 확인서에 대한 열람, 교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게 이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 거기에 더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개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를 했습니다. 보면은 2023년 1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도장 이렇게 표시 있고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렇게 부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이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돼서 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뭔가 하려고, 그리고 주민등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시행령을 고쳤구나 하고 이제 고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개정한 조항들 가운데 하여야, 이거를 해야, 이렇게 고친 게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하여야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민등록 제도 운영하는데 이게 미비한 것인가? 이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하여야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해야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도 운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하여야를 해야로 고치는, 그것도 아주 쉽게 여러 곳을 이렇게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근거는 없습니다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 고치는 작업에 개입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러한 시행령을 고치고 또 개정령안을 작성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비전문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소위 백으로 들어가 있는 거냐,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하는 거냐,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고쳐놓은 것을 한번 봅시다. 제7조 제3항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번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요 용어가 바뀐 거는 전산조직을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무시해도 좋은 겁니다. 다른 조문에서 이걸 밝혀놨기 때문에. 제7조 제3항에서 이용하여를 이용해로 바꾼다. 분명히 이용하여를 이용해로 바꾼 겁니다. 이거 왜 바꿔야 되는가? 제10조 제2호에서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바꾼다. 역시 하여야 이거를 해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제32조 제3항 본문 중에서 확인하여야 이거를 확인해야로 바꾼다.
제32조 제5항 중에서 이용하여 이거를 이용해로 바꾸고 이송하여야 이거를 이송해야로 바꾼다. 지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문은 이렇게 자꾸 고치면 탈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한 조문에 하나를 고칠 때는 그걸 왜 고치는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국회에서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고치고자 할 때는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는 것은 마치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거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이 시행령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용하여 이거를 이용해 전부 하여를 해 라고 바꾸고 있더라. 그냥 바꾸는 게 재밌어서 바꾸는가? 이거 바꾸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바꾸면 이 시행령이 작용하는 모든 곳에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34조 제2항 보존 관리하여야 이거를 보존 관리해야 벌써 조문이 몇 개입니까? 제36조 제3항 이용하여를 이용해로 바꾼다. 그 다음에 제40조 제4항에서 제40조 제6항에서 돌려주어야 이거를 돌려줘야 이렇게 바꾼답니다. 제41조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 이거 그냥 바꿀 데 없나 해갖고 그냥 짧게 바꿔버릴까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40조 단서 중에서 이용하여를 이용해 아니한다를 않는다. 아마 좀 단어 수가 많은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조문은 그 뉴스 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제44조 제3항에서 처리하여야 이거는 처리해야로 한다. 제45조 제3항에서 통하여 이거는 통해로 하고 기록하여야 이것은 기록해야로 한다. 제48조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9조 제1항에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이제 거의 다 대충 찾아봤습니다. 제58조 제1항에서 확인하여를 확인해로 바꾼다. 자, 이렇게 아주 자신감 있게 망설임 없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뭐 바꿔도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법률은 반드시 바꿔야 할 때가 아니면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냥 좀 바꿔보자 할 것 같으면 이건 법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게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체계 속에 있는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자꾸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바꿀 때는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럴 때 바꾸는 겁니다. 자, 하여야와 해야로 바꾸는데 여러분이 그 차이를 혹시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 하는 것하고 해라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하면 될 겁니다. 하여라는 것은 하다
라는 겁니다. 해라는 것은 해라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하여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그걸 하는 본인입니다. 해라는 것은 이 본인은 피동입니다. 해야만 되는 명령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이니까 법률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복종한다고 하니까 명령을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자율적인 그런 개인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복종하는,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법을 지키는 존재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은 국민 각자가 지키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겁니다. 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 준수가 아닌 겁니다. 이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야라는 걸 봅시다. 하여야,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 개인은 자기의 운명 결정권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운명 결정권을 지닌 국민 개인이 이렇게 나는 이걸 하겠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위로 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자율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철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철수가 도둑질 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때려가면서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철수가 스스로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여야 라는 의미입니다. 해야 라는 것은 해라. 이거는 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질서가 명령을 하면 국민 개인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하지 않고 행위를 선택하지 않고 하라니까 하는 거지. 바로 이게 해야 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법이 시키는 대로 요즘 말하듯이 무지성으로 거기에 복종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해야 라는 말을 법문에서 쓰게 되면 바로 이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수에게 도둑질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철수는 도둑질을 못하는 겁니다. 금지하니까. 철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을 해서 안 하는 건데 금지하면 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고 금지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큰 겁니다. 하여야 라고 하면서 국민 개인이 알아서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본인이 법을 지킨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입니다. 뭐뭐 해. 뭐뭐 해야 돼. 이거는 하지 못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 또 군주주권 국가, 과거에 의회민주주의 국가, 그거 국민주권주의 아니니까 거기에서 쓰는 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야로 다 바꿨는데 해야라는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국민은 피지배민입니다.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다 바꿨다. 이게 왕으로서 그런 생각으로 바꿨는가 아니면 무식해서 바꿨는가? 법률을 들여다보면 그 문장에 법률의 법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미사여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잡한 이야기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런 게 들어있는 법문은 잘못 만든 법문입니다. 아주 다른 뜻으로 풀이될 여지가 없이 일의적으로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넣는 게 법조문을 작성하는 그 법조문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국민을 존중하는, 국민에게 지시하고 엄포를 놓고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어, 너희들은 복종해라,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뜻에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의사결정은 당신 스스로 하는 겁니다. 기어이 범죄의 결단을 내린다면 할 수 없이 법에 따라서 그때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당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현재 정부에서 보니까 이 국민이 의사결정하는 단계에 자꾸 정부가 여기 끼어드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듣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생각으로 국민을 이런 식으로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그런 시행령을 고치고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결과는 그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 문헌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아는 뭐뭐가, 뭐뭐는, 심지어 이 토시 하나하나에 리걸 마인드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국민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면서 어떻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국민을 존엄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차적인 헌법이 이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국어사전 찾아보고 어느 국회의원이 이게 맞아, 대통령이 이게 옳다고 했대, 이런 걸로 확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법률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그냥 일반적인 문장 교정 빨간 펜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말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 이름 가지고 한 1년 전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다 윤석열 이렇게 발음하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윤석열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분명히 이응열이 아니고 리을열로 쓴 게 수두룩합니다. 다 자업자득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선 후보자라는 그 백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법원에도 안 가고 저렇게 고쳐버린 게 윤석열이다. 참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고치면서 무수히 주어야를 줘야, 이거 좀 보기에도 참 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야를 해야, 이걸로 지금 보면 수십 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고쳐놨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에서 해오듯이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그걸 잘 가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축적하는 겁니다. 갑자기 몸통을 베어버리고 내가 이게 옳다고 하니까 이걸로 바꿔라고 한다고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짓을 해서는 헌정사에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 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헌법의 이상을 담고, 그리고 우리의 수십 년 그 긴 헌정사, 또 우리의 국가 이념, 이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을 고치면 지금까지 수많은 대통령들이,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수많은 시민단체 사람들이 머리띠 메고 또 헌재도 끼어들고 해서 우리 법 시스템이 지금 만신창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리걸 마인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면서 계속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이게 생기 넘치고, 그리고 정말 국민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이상에 다가가는 그런 나라로 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나 간단한 원칙이 이겁니다. 법 제정은, 법을 만드는 거는 자제해야 합니다. 법 개정은, 법을 고치는 것은 억제해야 합니다. 자제와 억제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정 더더욱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